내가 앞에장을 하나 틀렸어. 앞에장 다 맞았어. 앞에장. 잘못됐어. 하나 없는 문제였지. A 운동이. 자. 35번 나머지 4개까지 하면 시험이 끝이 납니다. 35번 무관한 문장 출제했던 지문 우리 형진이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으로 허브와 향신료라고 부르는 강한 맛을 내는 식물의 부분을 이용하여 그것 음식을 의도적으로 바꾼다. 그래 지구상의 동물 중에 양념 쳐서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겠죠. 막 수달이 무슨 조개 까먹는데 조개 싱겁다고 초고추장 찍어 먹는 그런 없으니까.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미각은 진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향신료에 대한 미각이 맛있는 게 그냥 후천적으로 마구거리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진화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유전 속에 있는 거잖아. 다음. 많은 향신료가 향균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마늘, 양파, 오레가노와 같은 흔한 조미료들의 거의 모든 확인된 박테리아 성장을 아 진짜 한국말이 그런 얘기가 어려워 띄었으니까 돼 있는데 아까 여기 좀 어색했죠? 왜? 한국말 어려워 맞아요. 언제 적응하려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그 5세트 8세트가 너무 길었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 어디 네. 핀란드 덴마크 어디랬지? 네? 덴마크 뉴질랜드. 뉴질랜드. 오. 뉴질랜드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딘지 모르겠어. 대한랜드인가요? 뉴질랜드 3번 가까이 있는 거 진짜. 자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야 후추 같은 향신료가 성분이 향균성이 뭐야? 균막아 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조미료들 보통 다 이제 보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한단 말이야. 그럼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건 결국 이 진화의 종으로서 뭐를 보장받는 거냐? 안전. 그렇지 안전 생존을 보장받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그러면 맛을 보고 향균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냐? 다음. 그리고 태국 음식의 마늘과 후추, 인도의 생강과 고수, 멕시코의 고추를 생각해보면 향신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권은 더 따뜻한 기후에서 유래하는데 그곳에서는 박테리아에 의한 부패가 큰 문제이다. 그렇네. 향신료 보통 사용하는 게 더운 지역이란 말이야. 그 더운 지역은 당연히 음식이 빨리 부패하겠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인데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향신료를 뿌려서 먹으면 안 상할 거야라고 이렇게 알았던 게 아니잖아. 그 전에 이미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얘기 아니냐? 다음. 반대로 정말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의 요리같이 가장 향신료를 적게 쓰는 요리는 더 서늘한 기후에서 유래한다. 맛에 대한 인간 특유의 관심, 이 경우 향신료의 맛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서 생겨난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 같은 데는요 향신료를 적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향신료에 대한 끌림이 적다는 소리지. 근데 저건 상관이 없는 게 너무 우연하게도 여기는 음식이 서늘하니까 별로 안 상하잖아. 그러니까 향신료 안 먹어도 괜찮은데 더운 지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향신료에 대한 끌림이 강하다는 얘기지. 근데 또 그게 공교롭게도 상하는 음식의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존을 좀 지켜줬던 도구가 되는 거였고요. 재밌는 그림입니다. We are the only species.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뭐 하는? The season. 계절 당연히 아니겠죠. 이 seasoning이라고 들어봤어, 그렇지? 요리에서 이 seasoning이 뭐야? 양념하는 거죠. 분노가 좀 세서. 음식에 양념을 하는 season이 양념을 하다예요.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해요? 분사구문 deliberately,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altering, 바꾸죠. 뭘 바꿔요? 그것입니다. 그거 뭔데? 음식이요. 음식을 뭘로 바꾸냐면 with highly 하면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강한 flavored 맛이 나는 transport 식물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이야. 이제 고수 같은 거는 뭐 후추도 뭐야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건데 we call herb and spice. 보통 우리가 뭐 허브라고 부르거나 향신료라고 부르는 그런 식물의 부분, 매우 강한 맛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맛을 바꾸는 유일한 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it's quite possible that year라고 하는 게 꽤나 사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가설이 뭐냐면 우리의 이 향신료에 대한 미각, 맛 있잖아요. 선호라든지 또는 맛 자체가 has an evolutionary root예요. 되게 진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적 뿌리가 진화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원. 그러니까 향신료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자리 잠깐만. 내가 빈칸을 맨 마지막에만 체크했구나. 여기다 한다는 게. 여기도 빈칸 해줘요. 요 문장 자체가 이 글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 되는 자리입니다. 이 통째로 빈칸을 잡아줘. 우리의 향신료에 대한 맛, 미각이 진화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생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왜 그런 건지 가볼게요. Many spices, 많은 향신료들이 사실 뭘 가지고 있냐면 antibacterial이니까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거죠. 항이라고 하잖아요. 그 향균 절대 향균이죠. 향균 작용을 하고 있다. 향균적인 속성,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common seasoning, 일반적인 조미료, 향신료, 양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늘 같은 양념이나 뭐 양파나 오레가노 같은 이런 양념들이 뭘 한다고요? inhibit 뭐예요? 거주하다. 연명하고 있는 뜻까지는 아니고 괜찮아. 헷갈릴 수 있어. 서식지. 야,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두 쇼츠를 보는데 그 니네 그거 알지? 그 수학 연대생인가 고대생인가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수학 문제 풀게 하는 그 비밀 고대생 뭐 이렇게 아무튼 그거 따라 누가 하나 봐. 영어를 이제 누가 봐 그걸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고등학교 1등급 애한테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올해 3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뭐 전혀 헷갈리진 않지만 수준이 낮더라고. 이거랑 이거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맞추니까 역시 1등급 인지. 아무튼 이거 뭐야? 이건 억제한다고. 이건 뭐야? 이게 서식지가 다 하는 거야. 이건 무슨 1등급 문제야 이게. 근데 방금 뭐라고 했잖아? 자, 억제하다. 내가 뭐라 했지 나한테? 서식지 이걸 서식지에 했었어. 서식지는 뭐야 그러면? 헤비네. 헤비. 자문 한번 바꿔. 헤비 테스트. 아니 헤비 넷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넷이야? 하나 둘 셋 넷이 어디 있지? 졸라 굴린 거야 혹시? 오토가 워러니까? 헤비넷? 진짜 그 다른 시험 다 맞았어요. 잘했어. 사랑해. 진짜 이상한 놈이야. 자, 아무튼 억제한다는 겁니다. 뭘 억제한다고? The growth of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 자, 이 테스트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단독 PP예요. 테스트가 뭐야? 실험하다잖아. 그러면 실험된 박테리아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박테리아인 것으로 판명이란 그 박테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맥락상 그냥 확인된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거의 모든 확인된 또는 실험에서 판별된 박테리아들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박테리아라고 안 돼 있고 박테리엄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박테리아의 단수 형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는 복수 형태인데요. 여긴 박테리아라고 쓰면 안 되죠. 왜? 우리 every에 무슨 명사 써야 돼? 단수. 맞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박테리아 하면 안 되고 박테리움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게요. 안 묶었나? 묶었죠 앞에? 오케이. 신기하게도 향신료에 향균 제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문화권 어떤 문화권이냐? They make the heaviest use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하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향신료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들. think of는 사이에 껴있죠? 그럼 생각해 보면 정도 해석하세요. 그냥 생각해 봐라라고 명령문을 해석해도 괜찮은데요. 그냥 생각해 보면 정도로 이어갈 거예요.
뭐를 생각해 볼까요? 마늘이나 또는 후추잖아요. black pepper. 뭐 태국 음식에 마늘이나 후추 또는 진저는 생강이고 코리안더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고수 좋아하는 사람 고수 잘 먹는다 자기. 뭐 고수를 안 먹어봤다고? 애초에 피하는 거야? 아니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라탕에도 들어가고. 그런가? 허스네. 마라탕에 무조건 거의 들어가. 잘 좋아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싫어. 싫어? 나 너무 싫어. 굉장히 좋은. 그 약간 뭐 비누 맛 약간 뭐 그런 이상한 퐁퐁 맛 이런 이상한 약간 싫어. 너무 싫어. 적응 못하네 그런 내가. 딴 거 다 먹어도. 자 아무튼 고수 인도의 생강이나 고수 같은 거라든지 멕시코 칠리페퍼 같은 이런 것들하고 생각해봐라. 예시니까 살짝 다 빼도 돼요 그냥. 다 빼도 돼요. 자 이렇게 이 나라들 이런 걸 많이 쓴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근데 공통점은 있지 얘들아. 멕시코나 태국이나 인도 다 어디에 있어?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더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위 안팎으로 있는 걔네가 봐봐 문화가 다 어디 출신이야? 워머 클라이밋이잖아. 열대성 기후라든지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이렇게 더 따뜻한 기후에 사는 애들이 어떻게 또 향신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부사 그 기후에서 bacterial spoilage 박테리아에 의한 스폴리지가 뭐야? 망치다라는 뜻, 망침도 있고 부패 있죠. 음식 부패 말하는 거예요.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 부패가 is 어떻다? bigger issue.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만큼이나 박테리아를 좋아한대. 향신료를 좋아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조 한번 가볼까요? 대조적으로 The most likely는 아까 나왔던 heaviest의 반대가 되겠죠. 가장 어떻게? 그렇죠. 가볍게. 덜 사용하는 거죠. 가장 가볍게 덜 향신료가 뿌려진 쿠지인이 요리입니다. 가장 향신료가 덜 들어간 요리들 하고 즉 했으니까 얘는 다시 요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요리들 어디에 있는 스칸다나비아 반도나 북유럽 같은 고위도 지방이죠. 이런 추운 지역에 있는 요리들은요, are from 당연히 어디서 왔어요? 시원한 차가운 기후에서 온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온대성 기후잖아요. 우리가 향신료를 많이 쓴다? 안 쓴다? 쓴다 생각하지, 그렇죠? 근데 향신료가 많기는 하죠. 향신료 많죠.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우리의 고유한 인간만의 맛에 대한 attention, 관심, 특히나 그렇죠. 동물이 뭐 맛 가리니까 다 처먹죠, 그렇죠? 이런 맛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 In this case, 이 경우에서 the flavor of a spice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대시 있니 없니? 없습니다. 대시 없어? 뭐가 잘린 것 같은데? flavor in this case 하고 여기서 한번 쉬어야 되는데 콤마가 아마 빠진 게 뒤로 빠졌나 위로 빠졌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서 끊어져요. 우리의 인간만의 맛에 대한 이 관심은 이런 경우에 우리의 관심에 대한 맛은 왜? 맛은 이 경우에 오케이. 이 경우 계속 가는군요. 다시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맛에 대한 관심.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 향신료에 대한 맛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글을 쓰고 있죠. 그 맛에 대한 관심은 turns out to 하면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인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뭐였어? 뭐랑 관련되는 거다? 향신료에 대한 기호가? 맞아. 죽는 거 사느냐. 그러니까 생존이잖아요. 자, 이거 너무너무 빈칸입니다. 제가 앞에는 재밌게 잡아드렸지만 앞보다는요. 이 뒷부분이 훨씬 더 매우 빈칸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장이죠. 볼까? 우리가 왜 향신료를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have arisen, 그런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근데 뭐에 대한 문제로서 as a matter of the life and death, survival이죠. 그럼 합치면 결국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향신료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만이네. 저는 후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후추 진짜 많이 뿌려요. 옛날에 후추가 그렇게 비쌀 때잖아. 마르코 폴로가 신한국 콜로버스 개척까지 할 때 그게 향신료가 어디로 온 거예요? 구에서 시로 간 거예요? 신에서 구로 간 거예요? 신에서 구로 간 거 아닌데? 신에서 구로 갔죠. 신에서 구로 갔죠. 미국 인디언 살던 거기서 가져간 거거든요. 와 이게 뭐냐고 엄청 맛있거든요. 엄청 비쌌는데. 자 그래서 인간 향신료들에 대한 이 미각은 또는 기호는 생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 읽어주세요.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재택 간호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택 간호 제공업체 관리자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 이건요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당면한 과제인 겁니다. 노인과 빈곤층 중에 빈곤층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 절벽의 고령화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되게 이제 많아질 거고 여러분들도 결혼 안 하면 결국 독거노인 되는데 자 독거노인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노인이 병에 걸리면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이 맞는데 병원은 어때요? 비싸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에 걸리신 분이 그냥 집에 계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뭐 해야 돼? 방문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방문 케어를 할 때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있겠죠.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직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증가하는 비용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만약에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할아버지가 이제 변을 못 가리시면 어르신이 이제 기저귀 막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저귀 하루 이틀 쓰면 돈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만 변을 보셔도 그냥 이 직원이 막 다 갈아버리면 하루에 막 10장씩 쓰면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비용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했어? 안 되겠다. 이거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비용 좀 절감 좀 하기 위해서. 자, 가보자. 다음. 이러한 시스템은 재택 간호 종사자의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명시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원 한 명 한 명 다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안 내두는 거야. 너 가면 3시부터 5시까지 딱 한 집엔 2시간씩만 머물러야 돼. 초과하지 마. 그리고 너 한 집당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0만 원 내가 제한할게. 이거 초과하지 마.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다음. 전자보고 시스템은 재택 간호 종사자가 자신의 활동과 소요 시간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분배를 잘 보이게 만들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 자, 전자보고 시스템이 뭐예요? 옛날엔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언제 가서 만나냐? 그러니까 전자보고는 뭐야?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근무를 하고 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돼? 전자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단 말이야. 오늘 뭐 얼마 썼어요? 할아버지가 기저귀 몇 개 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 입장에서는 통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다 보고한단 말이야. 다음.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됐죠. 그 문제가 뭐였는데 왜 지금? 문제가 뭐였니? 맞아. 비용이잖아.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들쓰게 된 거잖아요. 오케이, 다음. 반면에 재택 간호 종사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그들이 관계를 맺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식할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인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아무나 못한다? 맞지? 뭐 있어야 돼? 자격증. 맞아. 자격증 진짜 티야 씨. 다시 말해. 와. 그렇지. 얘 같은 애가 이제 사회복지사 되면 할아버지 대신 가서 핸드폰 만지고 2시간 되면 갈게요. 아이 젊은이 안 되냐? 가야 돼요.
빌라. 이게 진짜 빌려니까. 이 진짜 희생 정신이나 인도 정신, 인도주의 또는 어른의 공경에 대한 이런 거 없으면 절대 못해. 이게 진짜 쓰레기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일은 딱 가서 최대한 돈 아끼면서 할아버지 기저귀 갈아주고 최대한 돈 아껴가지고 그냥 빨리 시간 되면 집에 가는 그런 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 지금 일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생각해? 나랑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저 할아버지, 내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고객님께 내가 봉사한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저씨랑 얘랑 회사 입장이 어떻게 돼서 충분히 되죠. 그렇죠. 얘는 그냥 넌 도구니까 가서 일만 하고 돈 벌어 왔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고객의 양보를 묻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는요, 친분을 쌓고 그런 인적 관계에 대한 발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음. 제한된 시간과 보고를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랑 충분히 마음 나누고 얘기 들어드리고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딱 만들어서 관리자 좋다고 정해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아버지 한 번 더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못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장애물인 거죠. 얘한테는 문제 해결이 없지만 그거 완전 다르죠. 만약 관리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면 이것은 재택하는 종사자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의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일하기 싫어지죠. 정말 마음이 좋다가요. 자, 그래서 이건 뭐였어요?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재택가능에서 종사자에게 미치는 건 부정적인 영향이었던 거죠. 자, 봅시다. 에어컨. 그래 이제 또 피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뭐를? the ever 점점 더 increasing 증가하는 비용을 어디서 해? 이 홈케어, 각 재택 케어 서비스 누구를 위한? elderly and needy persons 노인의 그리고 이건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빈곤하고 이건 이제 나이 많은 연세 드신인데 여기는 지금 어법 얘기 잠깐 할게. persons나 people을 썼단 말이야. 근데 저 persons나 people이란 말 안 써도 어르신들 빈곤한 분들하고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옆에다 뭐 붙이면 돼? 그렇지.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들어봤죠. 여기다 더를 붙이면 이 뒤에 있는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어법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학교는 어법 변형을 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근데 얘가 나오면요, 기억해봐. 자, 이런 분들에 대한 홈케어에 있어서 그 증가하는 비용을 아까 가져온다고 했잖아. 어디로 가져오냐면 under control이야. 뭐? 통제 안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결국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managers of home care providers가 업체요. 공급자니까 이 재택케어 서비스 업체의 관리자들은요 have introduced 뭐 했다? 도입을 했다 이거죠. 뭐를? management system,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 그럼 이 시스템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볼까요? These systems, 이 관리 시스템은요, specify 한답니다. 명시한다는 뜻이에요. 명시는 명확하게 기술한다는 뜻이죠. 이 시스템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뭐를요? Tasks of home care workers. 이 가정방문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명시하고 있어요. 뭐한? available, 이용 가능한 시간과 예산이요. 뭐 하기 위해? perform this task, 이 홈케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의 총량을 역시 규정해서 딱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놨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electronic reporting system이요. 이거 일렉트릭 하면 안 돼요. 일렉트릭과 일렉트릭은 다른 거 아시죠? 일렉트릭은 실제로 전기가 돌아야 돼요. 얘는 전자죠. 전자 보고 체계. 가요. 요구를 한대요. 누구에게? 이
가정방문 직원들에게 뭐 하도록 목적격 보호입니다. require a 투부정사죠. report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on 뭐에 대해서 direct에 대해서 on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근데 어떤 시간? 아까 전 지문에서 우리 단독 PP 하나 있었지. 테스트 기억해? 테스트. 이거 단독 PP였잖아 혼자 뒤에서. 이거 마찬가지. 스펜트는 단독 PP로 소요된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소요된 시간. 소요된 시간. 아, 뭐 여기 아니잖아. 여기인가요? 여기 맞아? 위 아, 망설였다. 안 되나 보다. 됐다. 이거구나. 위로 날아가는데? 망쳤어, 괜찮아. 자, 이렇게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자, 콤마 그리고 더스 따라서 만듭니다인데, 얘들아, 더스는 따라서가 맞지. 근데 이거 품사 뭘 했어? 접속사다 아니다? 접속사? 아니다. 접속사 아니다. 이게 접속사면 얘들아, 접속사면 병렬구조니까 앞에 있는 뭐 얘든 해가지고 병렬을 걸어야 되잖아. 그럼 일단 메이크 써야 되겠지. 절대 하면 안 돼. 왜? 더스는 뜻은 접사 같지만 이거 부사야 부사. 없어 상관없는 친구라고. 분사 구문이야. 그럼 이제는 조금 분사 구문이에요. 따라서 만든다. 뭘 만드냐면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 디스트리뷰션이 뭐야? 분배잖아. 분배. 그러니까 분배한다가 되겠죠. 분배한다. 배분한다. 뭐를? 시간과 돈을 분배하는데. 아, 시간과 돈의 분배를 만든다나요? 만든다. 오형식 사역동사로 적혀있네요. 사역동사로. 그리고 따라서 만든다. 시간과 돈의 분배를 어떻게 보이게? 어떻게 하게? 눈에 보이게. 그렇죠? 관리 입장에서 눈에 보이잖아요. 보호가 되니까. 근데 이거 목적격 보호라서요. 이 자리에 해석할 때 눈에 보이기라고 한다고 비시블리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시블리야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in the perception of the managers. 매니저의 인식, 즉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하게 또 만든다? 목적격 보호가 병렬이야. 이 자리 그냥 빠져도 되는 자리거든 사실. 그래서 visible and controllable 해서 이 자리도 형용사로 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 둘 다 형용사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야? 저런 관리 체계를 만들었을 때 관리자 입장에서의 이점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 문장이 이제 문장 삽입이 될 수가 있어. 왜? 디스를 받아. 디스는 지금 야문장이잖아. 눈에 보이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거. 그것이 in the view of managers, 다시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죠. 관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has contributed, 기여를 했다 이거야. 뭐에 대해서 to the resolution, 해결에 기여했다 이거죠. 뭐 해결했는데? 그 금전과 financial problem, 문제 해결에 기여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단락의 전환점이죠. 바로 이제 반면이라고 다음 문장이 입장이 바뀌잖아요. 반면에 the home care workers, 요 근무자들은요 may perceive, 인식할지도 몰라요. 무엇을요?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관리자의 이런 정책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their work, 자신들의 일을요 not A but B예요. 이 as는 뭐뭐로서란 말이야. 그러면 not as니까 뭐뭐로서가 아니라 뭐뭐로서 인식한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아니다? A set of 일련의 separate task들, 그냥 분리된 개별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련의 분리된 개별적인 업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해야 할? 그냥 수행되어야 할. 어떻게? As efficiently, 부사 as possible. As i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뭐뭐 하게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수행되어야 하는 분리된 하나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레스, 뭐로서 인식한다?
a service to be provided.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고객님께, 어르신께. 그런데 그 고객이란 존재가 뭐다? with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가 왜 존재해야 되냐? 선행사가 원래 뒤에 존재하려면 이 전치사가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 with a client 쓸 건데 원래 이 자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 볼게. They, 그 직원들이 may have developed, 발전시켰을지도 몰라. 뭐를? 관계를.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야? with client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란 얘기다. 여기서 client가 선행사로 갔으니까 빠졌고 불완전한 문장인데 with가 관계를 갖고 가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거 빠졌고 그래서 with가 존재하는 거야. 관계를 함께 만들어 왔던 고객님에 대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윤리란 말이야. 그리고 이 다음 문장도 나오기 괜찮아. 왜 또 디스가 돼? 이것은 자 여기 보면 원래 문제가 얘들아 이거 37번이니까 순서별이란 말이다. 근데 순서 나오지가 안 나오고 두 가지 프린트에서 문장 살리고 다시 출제가 될 수가 있어. 이것은 또 관리자의 아니구나. 이것은 포함한다. 여기서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앞에 있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거겠지. 이 서비스는 뭘 포함하냐면 having conversations,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겠다. with clients, 어르신들과. 그리고 뭘 하는 것을 포함한다. inquiring 하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묻는 것을 포함한다. 이건 동명사가 병렬이야. 대화도 나눠주고 또 물어. 뭐에 대해서 about the person's well-being. well-being은 안녕이나 복지, 행복이라는 뜻인데 안부를 묻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어르신의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 관리 정책을 써버리니까 restricted time, 제한된 그런 시간, 제한돼버린 시간. 그리고 요구, 뭐에 대한 요구? to report, 제때제때 보고하세요. 이렇게 보고에 대한 요구와 제한되어버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속성이 may be perceived, 인식될지도 몰라. 직원들에게. 자, 뭐로써? 당연히 무슨 기폭제나 뭐 더 좋은 무슨 도움이라고 생각 안 들겠지. 모양 없을 때고. 그렇지. 같이 가는 힌드런스로 알아둘까? 힌드런스라든지 허들이라든지 그게 다 장애물이라는 뜻이죠. 장애물로서 여겨질 수 있단 말이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만드는 장애물이지. 뭐를? 이 가짜 목적어야. impossible. 우리 지난 시간에 가짜 복습할 때 많이는 많았었어. 이번에 다목적어가 워낙 많아서 그 한 지문에 만약에 나오면 여기에 있는 정답을 다른 지문에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와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가능성이 높기는 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야. 뭐 하는 것을 진짜 목적어. deliver the service야. 그래서 배달 아니겠지 당연히. 제공이겠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런데 어떤 서비스인데 that is needed,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뭐를? 제한된 시간과 보고에 대한 요구를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럼 야 관리 시스템이 없어야 되냐? 그건 솔직히 아니지. 어쨌든 영업체인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제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관리 시스템이 are too risk, 그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리스가 이제 엄격한 빡센 거잖아. 좀 뭐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엄격해 버리면 이것은 뭐 이런 거야. 한 집에 2시간 머물러야 되는데 만약 1분 초과할 때마다 급여를 10만원씩 깎는다 이러면 개빡치지. 이런 것들 만들어보면 이것은 뭐한다? 일으킬 수 있다. result in 하면 result proof하고는 다르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 얘는요 결과를 쓸 때 쓰는 전치사고 얘는 원인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 in 뒤에 A를 쓰면요 A를 발생시키다. A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A는 결과야, 결과. 반면에 프롬을 쓰면 뭐뭐로부터라는 근원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쓰게 되면 이건 A 때문이 답니다. 때문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원인입니다. 아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나올 때마다 말하기가 그래서 한번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다시는. 자, 이것은 뭘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재택 근무자들이 되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데 여기 리절트 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얘가 전체사라는 것을 시작하는 어법 문제가 중요한 거야. 야, 이 자리에다가 become이라고 쓰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왜요? 홈케어 워커스 주어 쓰고 become 동사 쓰면 되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봐. if 주어 동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쓰면 이 문장의 절이 몇 개야? 3개지. 3개면 접사 몇 개 필요해? 2개. 근데 C2밖에 없잖아. 안 되지. 그렇죠. 이 자리는 접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접사가 아니잖아. 안 돼. 그럼 뭘 써야 되냐까지 가볼게. 전사 뒤에 동사 쓸 때 뭐 붙여야 돼? IH 말이 그걸 하자. 그거야 그거. 그럼 선생님 이 주어 같은 새끼 뭐예요? 얘는 동명사 앞에다 쓸 수 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냥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대신 동사는 동사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석은 그냥 주어 동사처럼 하면 돼요. 그럼 뭐가 뭐 하는 걸 발생시키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자가 become 되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되는 걸 발생시키냐? become의 보호가 2개 나왔어. 로드는 뭔가 짐을 싣다란 말이야. 근데 5번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렇지. 말 그대로 마음의 근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디모티베이트. 모티베이트가 뭐지? 동기를 부여. 그 D가 붙으면 반대야. 뭐야? 동기를 부여한 거야. 저하. 그렇지. 이렇게가 되는 거야. 과부하가 걸리고 동기가 저하되는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거지. 제가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학생 중에 사회복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학생들도 그렇게 사회복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착했거든요. 걔는 진짜 착했어요. 근데 세상이 좀 그런 게 뭔지 알아? 착한 사람이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대우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위치는 이게 아까 얘기 좀 들어봤겠지만 승급 중에 맞아요. 엄청 힘들고 보는데 그들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실만 지워준 거죠. 잠깐. 자, 우리 3개 있냐? 2개 있어. 쉬어? 잘 쉬어. 너무 지금 진영이 너무 멋있는데? 보시다가 누가 내렸냐? 저기가 내렸죠. 물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대부분의 새들은 방향을 다시 잡고 그들의 일반적인 범위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개체들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러니까 새들이 또 철새가 많잖아. 무리전 보통은 다 무리전 아니지. 네. 그러면 얘네 몸에 나침반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중에 이제 한 놈이 낙오를 했네. 혼자 이제 딴 데로 간 거야. 우리랑 떨어졌겠죠. 자, 얘 어떻게 되겠냐? 죽어요. 보통 죽겠지. 봐. 아까 방향 다시 잡고 돌아간다고 돼 있는 건 내용 어떤 케이스? 그래서 레어 케이스에 보통 꼴가닥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일반적 가정. 당연한 거 아닌가? 다. 결국 물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 자체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뭔 말이야, 갑자기? 물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 자체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 현상이라고? 아니, 죽는 게 안 중요해? 왜? 다음 문장.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인데 물에서 떨어져 헤매는 듯한 경우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한 마리가 충분한 자원을 찾지 못하고는 살기 힘든 환경 조건에 노출되어 죽기 때문이다. 이해냐 뭔 말이지? 이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은 맞아? 아니요. 맞아. 이게 대수롭지 않다며. 얘 혼자 낙오해서 죽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대. 뭐에 있어서? 생물학적 현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봐.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이라고 돼 있어. 뭐가 사실이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라고. 그럼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하지 않은 근거 문장인데 너희들 이해가 안 가네? 물에 떨어져 헤매는 그 어떤 경우든 간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가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결과인데 그 한 마리가 충분히 자원을 얻지 못하고 즉 배고파서 또
또는 갑자기 추운데 따뜻한 데 가야 되는데 추운 데로 가서 얼어 뒤지는 거야. 자, 죽었지. 근데 안 중요하대. 왜 안 중요한 거냐면 이 한 마리가 이 종 전체의 멸종과 관련이 있어 지금. 얘 혼자 뒤진 거잖아. 종 전체의 방향성에 영향 안 미쳤고 얘 혼자 뒤진 거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뭐 세상에 인간도 뭐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우리 이 인류의 이 존속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 미치죠. 슬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좀만 좋은 경우에 물이 떨어져 헤매는 것이 미친. 내가 지우개 가지고 가서 뭐라고 왔냐? 진짜. 여기 뭐 아사 진짜 신기해. 조용히 모르시네. X 아 은사잖아. 중산이네. 오? 중삼이랑 연락해? 그래서 이게 이거 맞나? 친구 같아. 뭐? 중삼이랑 연락하는 거 아빠 친구 맞아? 딸이야. 중3에 연락을 해서 안 한다고. 스토리 뜬 거라고 아빠 친구 딸이라고. 중삼. 동혁이 형 중1까지 가는 아니 아빠 친구 이거 윤기동이야 보여. 그 형은 초6까지 드문 경우에 물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이 개체의 수, 종, 심지어 생태계 전체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맨날 반대 의견하는 거 되게 어이가 없지 않냐? 야, 하지만 해놓고선 다시 드문 경우야. 다시 무리에서 벗어난 새가 혼자 벗어났을 때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혼자 뒤져, 그렇지? 그럼 혼자 보통 뒤지는 이 경우가 보통의 경우는 어떻다? 종의 지속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근데 이게 또 다시 드문 경우에 어느 케이스로 가게 되냐면 종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또 증거가 많대요. 또 뭔지 보자. 드물긴 하지만 이건 반드시 생태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생태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할 수 있다고 이해 안 가는데 다음. 우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에 가장 중대한 결과는 새로운 번식지, 새로운 이동 방법 및 월동 장소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 말이야. 물에 떨어져 헤매면 아까 그랬잖아. 가장 중대한 결과는 아까 뭐 그냥 혼자 굶어 뒤신대. 근데 이건 말고 새로운 번식지, 새로운 이동 경로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한 장소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한 마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다음.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다른 변화를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깝고 연중에 서로 다르고 있다. 야, 이걸 되게 묻히기만 그리다. 네, 메커니즘 작동 방식이라는 뜻이잖아. 즉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위에 나왔던 새로운 번식지, 이동 경로, 월동 장소 같은 건데 이것들이 서로 다른 작동 방식, 작용 방식을 통해서 다른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는 얘가 경로에서 이탈하면은 번식지가 바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경로 자체가 바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겨울을 나는 장소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고 그게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흔들리면 종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냥 우리는 이해 정도할 뿐이야. 왜 그런지를 깊게 찾아보기에는 근거 문장이 되고 나올 수 있지. 내가 뭔 말인지 아니? 경로를 무리를 벗어나는 것이 결국 갖는 중요한 측면과 영향. 그 시사는 그리죠. 자, is a common assumption 일단 가지고 시작해서 일반적인 과정이래. common assumption 일반적 과정이래. 뭐 하는 것이요? 대비야 진짜 주어. 대부분의 베이브런트가 이제 무리를 벗어난 외딴 길을 잃는 뜻이야. 대부분의 무리를 벗어난 그 새는 경로를 이탈한 새는 are ultimately 결국은 뭐다? 둠드한데 둠드하면 불운한 운명에 처한다. 죽는 게 죽을 운명이야. 맞아, 우울한 뜻도 있어요. 결국은 죽을 운명에 처한다. 어사이드 프롬은 뭐뭐를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어 케이스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계부사 그 개별적인 개체들이 are able to reorientate. orientate가 방향을 찾아가다가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다가 그래서 뭐 한다고? return 돌아간다고. 그래 정상적인 경로 범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지금 드물어서 제외하고 보통은 다 둔한 운명에 빠진단 말이다. 인턴 결국 또 가주어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될 수가 있는데 대비하라는 게 그러니까 죽은 건데 또한 이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가정할 수 있는 게 그 길을 잃은 것 그 자체가 무리를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is a relatively unimportant래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경로 이탈했다고 해서 그게 크게 될 수도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말을 다시 받아서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경로 이탈한 개체 때문에 개체가 대수롭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는 그 말. 그게 사실이고 언제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대. For the majority of case.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데 as 왜냐하면 왜 그러면 대수롭지 않은 거냐 하면 the most likely outcome 가장 likely 유력한 outcome 결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과 뭐에 대한 of any given vagrancy event 그 어떤 경로를 이탈한 무리를 이탈한 사건의 가장 유력한 결과는 바로 이하이기 때문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어가 보세요. 더 인디비주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그런 거야. 그 개인이거든요. 그 한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경로 무리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만이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뭐 음식을 못 찾아 먹거나 and or 그리고 또는 하고 be exposed는 will에 걸리겠죠. will fail, will be 이렇게 걸리는 거야. will fail, will be exposed 노출이 될 거라는 거지. 어디에? to in hospitable hospitable 하면 친절한 이런 뜻이고 in이 붙었으니까 친절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이런 뜻이 그냥 매들어 갔대. 나쁜 좋지 않은 환경 조건에 노출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페리시 소멸 죽을 거다. 이 정도니까 대수롭지 않다고요. 뭐에 한 마리 죽은 게 뭔 대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반대말을 하는데 하지만 어렵죠. 하지만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많은 증거가 있대요. 그냥 증거가 있대. 뭐하는 증거가 있대? to suggest that 대이하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뭔데? 무리를 벗어나는 것 vagrancy가 on rare occasion 자 드물어요. 대다수는 아니야. 드문 경우에 보통은 안 그런데 드문 경우에 can dramatically alter 아주 급격하게 alter, change랑 같은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운명을 fate 근데 누구 of the individual 말고 그 한 마리의 운명이 아니라 fate of the populations야. 그러니까 그 개체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 무리 전체 개체나 또는 종이나 또는 심지어 그 녀석이 잘못 찾아간 그곳에서 미치는 전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데 그건 난 예시를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시가 없죠. 글을 못 써. 외래종? 매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 외래종 때문에 망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베스 맞죠? 만약에 베스가 어종이 아니라 조류였다고 친다면 베스가 날다가 우리나라 연못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특기가 박살이 난 거죠. 그게 따진다면. Despite being infrequent가 frequent 빈번한 자주 있는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인이 붙었으니까 역시 빈번하지 않은 드문이랑 같은 거예요. 역시 레어랑 같아. 드문에도 불구하고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드물지만 드문 말을 하지 말입니다. 드물지만 이런 사건들은
극단적으로 바꾸는 이런 사건들은요, can be extremely important. 매우 중요할 수가 있대요.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뭐 했을 때? when viewed예요. 여기 when 뒤에는 this 이벤트가 주어여서 day가 있고 R이 있고 이게 생략된 거죠.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보는 게 아니라 이벤트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졌을 때 이 사건들은 어디서 보여졌을 때 at the time scales예요. 시간상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버리치 전사 플러스 관계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어떤 시간 관점이냐면 생태학적이고 and evolutionary 진화적인 그런 과정들이 unfold, fold가 접다, unfold는 펼치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펼치다 되고 뭔가를 전개시키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 전개되는 거니까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 얘는 자동사로 쓰는 거예요. 생태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과정이라는 게 진행되는 그 시간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 이탈이 단지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에서 끝이지만 이게 많은 시간의 규모에 있어서 되게 자주 발생하게 되면 누적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결국 저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 정도로 우리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The most profound 하면 심오한 또는 엄청난이라는 뜻이죠. 가장 엄청난 심오한 결과 뭐에 있어서 이 무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엄청난 결과는 relate to 하면 이것은 자동사로 쓰였죠. 뭐뭐와 관련된다거나 뭐랑 관련이 되냐면요. The establishment 확립 또는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되는 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바뀌었어? breeding site 서식지잖아요. 알을 낳고 하는 그런 번식지, 서식지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고요. 또 new migration route. 내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아예 이동 경로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라거나 이거 풀게요. 사이트 뒤에. 또는 and wintering occasions. 철새가 이제 추운 지역 피해서 따뜻한 곳을 갔는데 거기가 원래 가던 데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곳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외래종이 되어버리니까 상태가 바뀔 수 있겠지요. 당연히. 이건 한두 마리가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마리가 가서 안 죽고 무슨 번식을 했다던가 아니면 대량으로 그를 이동 벗어나 버리면 저럴 수 있죠. Each of these 이것들 각각은요. 이것들은 지금 나온 이거 하나, 둘,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은요. can occur through 발생할 수 있습니다. through different mechanism. 다양한 작동 방식이니까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번식지가 왜 바뀌었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경로가 왜 바뀌었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가 있고요. And at different frequencies. 그렇죠? 게다가 발생 빈도도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알 수 없죠. 이건 진짜. 거의 나비 효과일 수도 있고, 맞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and 그리고 they each 이 원인들 요소를 각각은 또 가지고 있다. 그것들 자신만의 또 고유한 중요성을 또 갖고 있죠. 당연하지 않냐? 근데 번식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동 경로 당연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동 경로의 제속도 원래는 이게 천적이 없는 경로였는데 어느 날 잘못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독수리가 막 4,000마리가 와. 되게 신기해 이제 한번도. 엄마 저 집에 못 가요. 편지 써야지. 그래서 물에 떨어져 헤매는 것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 드렸습니다. 앞에는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얘기 크게 넣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 읽었니? 네. 자 그거를 빠르게 증가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크고 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되고 저장되어 우리 인간이 효과적인 도구 없이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다. 데이터 우리 인간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효과적인 도구.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쉴 틈 없이 이 데이터 처리하려고 새로운 기계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렇죠? CPU도 늘리고 메모리도 늘리고 뭐도 하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공지능 만들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가장 큰 또 대책이죠.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GPT한테 물어보면 지가 다 정리해 주는 거잖아. 네? 결과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보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이터보다 많아요. 데이터 그렇죠. 왜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쓰여지지 않을지 그렇게 넓어져 있겠니?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동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와 풍부한 데이터가 아닌 의사결정자의 집단에 기반하여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단지 의사결정자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숨겨진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 자, 어떤 회사, 마케팅 회사가 있다고 치자. 그럼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광고할 때 당연히 소비자층 분석하고 시장 동향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련 데이터가 졸라 많아. 진짜 빅데이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담당자가 당연히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고에 대한 그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걸 뭐 못합니까?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처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버려? 데이터 됐고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이게 먹히는 것 같아. 이지랄. 그죠? 지식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시는 얘기겠죠. 다음. 전문가 시스템과 지식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분야별 전문가가 지식을 수동으로 지식 기반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냐? 얘들아, 우리 유튜브 보면서 다 알고리즘 뜨잖아, 그렇지? 그럼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 맞긴 하다. 근데 어떤 걸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초기 코딩은 누가 하냐? 사람. 맞아, 사람이 하는. 결국 이거 처음에 초기 데이터 넣는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작업이야? 수작업이야. 졸라 데이터 넣는 거. 이거 그렇다니까. 수동으로 다 기입한 거야. GPT 다 처음에 손으로 만든 거야, 손으로. 이 방법은 편견과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자, 편견은 왜 생긴다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는 데이터와 정보 간의 격차로 인해 데이터 오답을 지식의 근계로 바꿀 수 있는 정보의 세계적인 개발이 요구됩니다. 자, 여기다 데이터랑 정보 사이에 격차가 생겼다. 데이터랑 정보는 다른 거 아닙니까? 차이가 뭘까? 얘는 이건 안 되고 이건 된 거야. 그 체계 개량화된 그렇지, 맞지. 이건 쓸모 있게 개량하는 거 맞고, 이건 그냥 날것이 되는 거지. 이건 시추, 땅 파가지고 나온 원유. 이건 석유나 그렇게 정지해낸 결과값이 되는 거죠. 다음. 저장소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인간의 이해를 압도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가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그래, 이 글을 쓴 사람은 몰랐지. 이 당시에는 챗GPT가 나올 줄은. 나왔으면 이제 이거 알고 바로 썼을 거야. 챗GPT를 통해 하면서 이게 글의 첫 부분이었을 거야. 그럼 또 챗GPT 같은 것에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글을 썼겠지요. 영어 지문 그 내용이 팁스 시원이 뭐라지 그 주제거리 그런 안 끊기는 어. 계속 뭐 나와서 그런 그렇죠, 맞아요. 영어 지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죠. 정보는 계속 숨길 수가 없어요.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도 글은 계속 써지잖아요. 어떤 종류의 글이 써집니까? 그래서 상상은 뭐지? 상상, 문학 같은 것들은 창작글은 계속 쓰여지잖아요. 빠르게 증가하는 엄청난 tremendous amount 양의 데이터. 그런데 어떤 데이터? collected and stored. 수집,
수집되고 저장된 데이터 어디 안에 large and numerous data repositories 이게 저장소거든. 크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고 수집된 엄청나게 많은 증가하는 데이터에가 has far exceeded 어떻게 했다? 훨씬 넘어섰다, 초과했다. 뭐를 넘어섰는데 our human ability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어. 뭐 하는 능력이냐? For understanding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섰단 말이야. 자, 뭐가 없으면 안 돼? Without proper tools. 그렇죠. 강력한 도구가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이미 넘어가 버렸어. 이게 있어야 돼. 우리한테 이게 시기가.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다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 그 방대한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이 된 그 데이터는요, become 됩니다. 뭐가 돼버렸어? 데이터가 죽어가지고 다 쌓여있어. 무덤이라고 되겠죠? 데이터 무덤이 되었대. 이게 뭔 말이냐? 즉 하고 설명을 뒤에 해줘. 즉 데이터하고 아카이브 역시 기록 보관소라는 뜻인데 데이터 기록 보관소인데 어떤 보관소냐면 that are hardly visited. 자, 수동태로 되어 있다. hardly가 뭐지?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문이지? 당연히 데이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누가 방문해? 사람들이 방문하지 데이터에게. 근데 데이터 입장에서 방문되는 거니까 거의 사람들에 의해 방문되지 않는 그런 기록 보관소를 데이터 무덤이라고 하고 있어. 오케이. 데이터는 많은데 처리가 안 돼서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였어. 중요한 결정들, important decisions가 are often made, 종종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근데 based not A but B야, 그죠?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Not on the information rich data. 그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그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왜 안 한다 그랬어? 뭐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그 대신 but letter 오히려 on 뭐에 기반해서 한다? decision makers 그 인간이죠. 정책 의사 결정자 자신의 인스팅크 직관 여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두고 뭐 하는 건데?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이라고? The decision maker 그 의사 결정자가요. Does not have tools야. 기술이 없어. 도구가 없네 그려. 뭐 할 도구? To extract 추출하다. 끌어내다잖아. 뭘? Value of knowledge 또는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그냥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 즉 정보를 추출해낼 도구가 없기 때문이야. 그 가치 있는 지식은 숨겨져 있거든 사실. 어디에? In the vast amount of data.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 묻혀있는 그 보석 진주를 캐낼 곡괭이가 없어서 그냥 직관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 가진 그나마 높은 직관 감으로 때려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노력들이 have been made 이루어져 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velop expert system 뭐요? 개발하기 위해서 뭐를?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knowledge based technology 지식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왔고요. 콤마 위치 그리고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나 지식 기반 기술들은요 일반적으로 typically rely on 의존하거든요. 어디에요? Users or domain expert 사용자나 어떤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To manually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input 입력하도록요. knowledge into knowledge bases 그 지식 기반 위에 지식 기반은 지식을 저장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세요 그냥 그 지식 저장소에다가 지식을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입력하게끔 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다?
이 입력, 초기 입력값을 인간이 지금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와? 역점이 걸리면서 하지만 this procedure 하면 프로세스랑 비슷해요. 절차란 뜻이야. 이런 절차가 초기에 수동으로 인간이 입력한다라고 하는 이 절차가 is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있어? cause bias 뭐? 편견, 편향 그리고 errors,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 너무너무나 많지. 편견은 뭐가 있겠어? 인종적 편견, 정치적 편견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에다가 정치라고 치면 연관 이미지에 전부 빨간색만 나오면 이건 이미 그런 거야, 그렇지? 정치가 빨간색이 아니잖아. 이제 국힘이 만든 거지 이렇게. And 그리고 is 뭐 한다? extremely 졸라 costly, expensive랑 같죠. 비싼 형용사 그리고 시간 소모적이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다. 수작업이니까. The widening 점점 더 벌어지는 커지는 격차 차이 뭐 사이에 데이터는 쌓여가 데이터는 엄청나게 쌓여가 근데 데이터를 가공해서 쓸만한 정보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이 격차가 생겨버리니까 그게 커4 하게 된대. 커4는 뭐뭐를 요구하다. 뭐를 요구한다? 체계적인 개발을 요구한다. 도구에. 그렇지. 도구가 있어야 돼. 어떤 도구인데? That can turn A into B지. A를 B로 바꾸다지. 바꿀 수 있는 도구의 체계적 개발을 요구한다. 뭐를? 아까 했던 그 데이터 툰 거.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쌓여버린 그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그거를 into nugget이라고 했어. 금괴로 바꿔. 금괴. 금괴가 뭐야 이제? 가공 처리된 지식이라는 또는 정보라고 하는 정제된 가치 자원을 얘기하죠. 그걸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시급하다. 자, 이 말 앞에 데이터 첨부는 위에서 언급을 해줬어. 근데 이 말 데이터 무덤을 금괴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처럼 이제 가능하고 의미처럼 나온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도구가 어떤 도구다? Can obtain valuable knowledge. 가치 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뭐로부터요? 광범위한 데이터로부터. 이 말 같은 거죠. 어렵진 않은 걸 겁니다. 나오게 된다면요. 자, 이런 원래 요약문 문제였기 때문에 밑에 원래 있던 요약문 읽어볼 건데 이 자리에 안 나올 거예요. as 뭐 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근데 이 저장소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overwhelm하게 됩니다. overwhelm이 뭐냐? 압도하다잖아, 그렇지? 압도 이거 아까 exceed랑 같은 단어지 그럴까? 인간의 이해를 압도하게 됨에 따라 effective tools 효과적인 도구 뭐하는 to obtain valuable knowledge 여기 있죠, 그죠? 가치 있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그 효과적인 도구가 is required 요구가 된다. 뭘 위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의 필요성이고 그 도구가 출시가 됐습니다. 고생했어요.